아산 신정호 생태관찰교량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공사 발주가 됐어야 하지만 실시 설계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나 돼야 착공될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자녀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수당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천안시도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확대합니다. 0세 아동가구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를 문화예술은 물론 생태계를 더한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태교량과 조류서식지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신정호를 만든다는 건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문화예술 아트밸리 아산의 중심인 신정호. 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와 같은 조류도 관찰할 수 있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신정호에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교량을 비롯해 조류 서식지 보호시설과 꼬리 명주나비 서식지를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원 형태가 아닌 신정호의 특성을 살려 식생식종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수질 정화 사업, 에코농 파크 조성 등 다양한 융복합형 문화예술 생태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겼지만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설치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8월 공사 발주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사업비도 당초 63억에서 9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인허가 사항 등이 포함되고 보완 작업이 필요해 용역이 지연된 상황이라며 결과는 오는 3, 4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난 사업비의 경우 교량폭이 넓어지고 공사 단가가 높아지면서 증가했다며 우선 현재 도비 39억 원을 포함해 63억 원을 확보한 만큼 올 하반기 착공에 내년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올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지원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올해 세종시에서 바뀌는 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는 수당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액수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부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습니다. 또 만 0에서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11개월 자녀까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3개월까진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 밖에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친화 문화 확산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청년 복지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인 청년통장 신규 모집 인원도 지난해보다 70여 명 늘어난 750명까지 확대합니다. 또 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해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안전망 구축도 눈에 띕니다. 최근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기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신규 설치하여 세종시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소아응급 분야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이러한 복지 정책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천안시도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0세 아동가구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1세 아동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구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향인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치단체들마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준비해 기부금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도내 시군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체면을 구겼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천안시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1억 9,471만 원입니다. 2,027명이 참여해 평균 9만 6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인 1억 원에는 2배에 달하지만 다른 시군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산은 1,432명이 1억 2,713만 원을 기부해 계룡시 다음으로 적습니다. 도내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체면을 구겼습니다. 반면 천안시 인구 6분의 1인 논산은 약 6억 5천만 원을 모금했고 예산과 공주도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단체는 모금이 불가능해 대도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답례품과 홍보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향인들이 많이 시의 고향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조한 것은 아마도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래도 인구 비례로 아산이 좀 고향사랑 기부제에 커다란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또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도고 온천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옛 청수장이 도시재생 혁신 플랫폼으로 재탄생됩니다. 도고 주민은 물론 청년과 방문객 모두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다양한 창업 공간은 물론 휴식 그리고 기억을 통해 옛 도고 온천 지역의 명성을 되찾을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천 관광 산업이 쇠퇴하면서 침체기에 들어선 아산 도고 온천 지역.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도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30여 년간 방치됐던 옛 청수장을 핵심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같은 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서 혁신 플랫폼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도고 온천 지역 혁신 플랫폼인 스페이스의 도구가 오는 4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워케이션과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청수 스토어를 비롯해 치유와 녹지 휴식 공간인 기곡 파빌리온, 옛 청수장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인 도고 아카이브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는 모두 103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청년은 물론 도고 지역 방문객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입니다. 이 혁신 플랫폼을 기점으로 쇠퇴한 도고 온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옛 도고 온천의 명성을 되찾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 도고 온천 지역의 명성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스페이스의 도고는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여름 세종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금강변에 설치된 여러 공공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합강 오토 캠핑장은 전체가 물에 잠겨 쑥대밭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야영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언제쯤 재개장이 가능할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던 세종시 합강 오토 캠핑장.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를 통해 야영장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았지만 전기나 오수 처리 시설 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캠핑장 안쪽엔 지난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76대의 카라반과 캐빈하우스 등이 처리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직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진행 중인 복구 설계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향후 캠핑장 운영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복구 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재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합강 캠핑장을 다양한 야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의 캠핑장으로 재조성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베큐존이나 체험존과 같이 구역별 테마가 있는 야영존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집중호우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정박용 카라반존은 사라지는 대신 캠퍼가 직접 끌고 와 이용하는 개별 카라반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카라반은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6월쯤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합강 오토 캠핑장. 하지만 곧바로 장마철로 접어드는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천안형 주거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을 비롯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료 지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주거실태 연구 용역을 실시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아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의견 청취 등이 이루어집니다. 참석은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의회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아산 신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곡교천 하수관로 맨홀을 통해 역류하고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처리량을 넘어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하수관로 맨홀에서 우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우수에는 누런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악취도 심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맨홀, 우수가 분수처럼 역류합니다. 이렇게 쏟아진 우수는 국가 하천인 곡교천으로 모두 흘러 들어갑니다. 9시 조금 넘으니까 물이 조금씩 나오더니 진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더니.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누런 우수가 가득 고여 있는데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살짝만 휘저어도 퇴적물이 둥실 떠다니고 휴지 등 이물질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하천변에는 누런 오염물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산 신도시에서 배출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이동하는 중 맨홀로 역류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수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산시는 현재 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일일 하수처리량이 4만 5천 톤인데 비해 유입되는 하수량이 그보다 많아 처리가 늦어지며 맨홀로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150이나 150 이상, 200 정도 들어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일 압이 약한 부분, 특히 이제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역류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신도시 하수 처리 시설로 가는 하수 일부를 올해 안에 다른 시설로 이동시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신도시 하수 처리 시설 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과 내후년까지 각각 1일 처리량을 14,000톤씩 모두 28,000톤을 늘리는 한편 2년간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을 완료한 만큼 내년부터 하수관로 개선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수와 함께 흘러나온 오염물질 처리에도 지금보다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오수가 유출된지 정확하게 알 수조차 없는 상황.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 오늘도 세종갑 선거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선호 예비 후보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예비 후보 배선호입니다. 저는 영기군 시절부터 13년 동안 생활정치를 하면서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변모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춘 도시입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도 세대 교체를 통해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있기에 감히 제가 세종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저 배선호는 당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에 더해 문화, 복지, 기업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과 삶에 대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민의 보건 안전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당장 내 집 앞에, 내 지역에 있는 상급 의료기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응급상에 대처하며 민간 의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에서 치매 환자와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주간보호센터에서 하지 못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행복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세종시는 빈 상가가 많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것이지요. 당위적 해법으로는 상권 업종 제한 완화도 있겠지만 높은 임대료와 인구에 비해 많은 상가로 인해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우선 스타필드를 유치하겠습니다. 상가 공실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인구 증가와 유독 인구 유입 두 가지 키워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이 내려오면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인구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역동적인 도시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문화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유치되면 충청권 500만 인구의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민간, 공공 분야에서 IT 전문가와 행정, 예산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12년 동안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좌관, 관료,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생활 정치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평범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를 먹고 사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배선호에게 손을 잡아주십시오.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높은 전세가와 대출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4.1%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60여 명이며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또는 은닉세원 26억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법인 100곳입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 감면 신청이나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위반 행위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합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 상담을 비롯해 니코틴 패치와 행동 강화 물품 등을 지원하며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금연 성공 물품을 지원합니다. 클리닉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아산시 보건소 3층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천안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대상이며 1인당 세품목씩을 무료로 검사해줍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경작 확인 서류를 챙겨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기획조정과 체육, 환경녹지, 항만수산 등 모두 10개 분과에서 진행되며 문화관광분과와 교육분과는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산 시민이며 오는 25일까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자치위원들은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과 제안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산시가 금주구역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시행합니다. 아산 시내 금주구역은 시청사를 비롯해 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모두 1,101곳으로 금주구역 안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청년들이 결혼은 물론 출산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물가 시대, 나 하나 바로 챙기기도 어려운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쉽게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 급여가 오른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시대가 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